안녕하세요, 어르신들. 오늘도 건강하게 하루를 시작하셨나요? 혹시 이른 아침에 눈을 뜨고 나서 하루 종일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지나가는 날이 있으신가요? 텔레비전 소리만 집안에 울려 퍼지고 전화벨 소리가 그리워지는 그런 날 말입니다. 괜찮습니다. 그런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외로움이라는 게 부끄러운 일이 아니거든요. 우리 모두가 겪는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그 무거운 마음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 싶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기억하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세상에는 당신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당신의 경험과 지혜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 당신의 따뜻한 마음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지혜롭고 더 여유로워집니다. 이 여유와 지혜로 새로운 관계를 만들고 새로운 즐거움을 찾아보세요. 먼저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70대 김순자 씨는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나서 처음엔 괜찮을 줄 알았다고 합니다. 아이들도 다 자식 키우느라 바쁘고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점점 하루가 길어지더라고 하시네요.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하루 또 어떻게 보내지 하는 생각부터 들고 누구한테 말할 데도 없었다고 합니다. 김순자 씨처럼 혼자 계신 어르신들이 정말 많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1인 가구가 160만 가구를 넘어섰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외로움이 우리 몸과 마음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의학 연구에 따르면 만성적인 외로움은 하루에 담배 15개비를 피우는 것과 같은 수준으로 건강에 해롭다고 합니다. 외로움을 느끼면 우리 몸에서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과도하게 분비됩니다. 이 호르몬이 계속 높은 상태로 유지되면 면역 시스템이 약해지게 되죠. 그래서 감기나 독감에 자주 걸리고 상처도 잘 낫지 않게 됩니다. 더 심각한 건 심혈관계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외로움은 혈압을 높이고 혈관에 염증을 일으킵니다. 실제로 외로운 사람은 심장병 위험이 29%, 뇌졸중 위험이 32%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또한 외로움은 수면의 질을 떨어뜨려서 깊은 잠을 자지 못하게 만듭니다. 수면 부족은 다시 면역력 저하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만들죠. 뇌 건강에도 치명적입니다. 외로움을 느끼는 노인은 치매 발생 위험이 40% 증가한다고 합니다. 사회적 상호작용이 줄어들면 뇌의 인지 기능을 담당하는 부분이 위축되기 때문입니다. 우울증 발생률도 일반인보다 3배 이상 높아집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제가 알려드릴 방법들로 충분히 극복하실 수 있거든요. 실제로 사회적 관계를 늘리고 의미 있는 활동에 참여한 어르신들은 이런 건강 위험이 크게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먼저 손을 내밀어 보세요. 먼저 베풀어 보세요. 생각보다 사람들은 따뜻합니다. 첫 번째로 가족에게 먼저 다가가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아이들 바쁜데 내가 먼저 연락하면 부담스럽지 않을까 하고 망설이세요.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30대 직장인 아들을 둔 한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그 아들은 아버지의 전화를 받으면 하루 종일 기분이 좋다고 합니다. 그 아들이 특별히 효자라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그저 안부를 묻고 지혜가 담긴 따뜻한 말 한마디가 다였어요. 아들은 그 위로의 말이 힘든 회사 생활에 정신적으로 안정을 느낀다고 합니다. 손주 생일이나 시험 날짜를 메모해두고 응원 메시지를 보내는 것도 좋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나를 기억해준다는 느낌을 갖게 하세요. 손주들이 부모와는 또 다른 사랑을 느끼면서 정서적 안정감을 갖는다고 합니다. 월 1회 정도는 직접 만나서 식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75세 이병수 씨의 실제 경험담을 들어보세요. 처음엔 아들한테 전화하는 게 어색했다고 하시네요. 뭐라고 말하지 하고 고민도 되고요. 그런데 어느 날 저녁 8시에 오늘 회사 일은 어땠니 하고 물어보니까 아들이 하루 있었던 일들을 다 이야기해 주더라고 합니다. 이제는 아들이 먼저 전화 올 때도 있고 손주들도 할아버지라고 하면서 전화 받고 싶어 한다고 하시네요. 두 번째로 경로당과 복지관을 적극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경로당은 시끄럽고 불편해서 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요즘 경로당과 복지관은 정말 달라졌어요. 복지관 담당자 말씀을 들어보면 요즘엔 프로그램이 정말 다양해졌다고 합니다. 스마트폰 교실, 노래 교실, 서예,
요가, 댄스, 요리 교실까지 있어요. 처음 오시는 분들도 부담 없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1대1 멘토링도 해준다고 하네요. 실제로 참여하신 68세 박영희 씨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처음엔 정말 가기 싫었다고 하시네요. 나 같은 사람이 가서 뭐 하나 싶기도 했고요. 그런데 한번 가보니까 생각보다 재미있더라고 합니다. 요가도 배우고 새로운 친구들도 만나고 말이죠. 지금은 일주일에 3번씩 간다고 하시네요. 집에만 있으면 이상한 생각만 들었는데 여기 와서 웃고 떠들다 보면 하루가 금세 간다고 합니다. 실천 팁을 드리자면 가까운 경로당과 복지관 전화번호를 미리 알아두세요. 처음엔 1시간 프로그램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친구와 함께 가면 더 쉬워요. 월 일정표를 받아서 관심 있는 프로그램을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취미생활로 마음을 채우는 방법입니다. 이 나이에 무슨 취미야 하지 마세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80세 할아버지가 하모니카를 연주하는 분이 계신데요. 60살 넘어서 하모니카를 배우기 시작했다고 하시네요. 처음엔 도레미도 제대로 안 나왔는데 지금은 고향의 봄, 아리랑 이런 곡들 다 불 수 있다고 합니다. 유튜브에 올린 연주 영상 보시는 분들이 댓글로 격려해 주시면 정말 힘이 난다고 하시네요. 취미 활동이 외로움 해소에 얼마나 효과적인지 보여주는 연구도 있어요. 규칙적인 취미 활동을 하는 노인의 우울감이 30% 이상 감소했다는 결과가 나왔거든요. 추천하는 취미 활동으로는 글쓰기, 일기나 자서전, 편지 쓰기가 있고요. 원예로 베란다 텃밭이나 화분 기르기도 좋습니다. 음악으로는 노래 부르기나 악기 배우기, 요리로는 새로운 레시피 도전하기, 독서는 도서관 이용하기, 그림 그리기는 색칠 공부도 좋아요. 네 번째로 반려동물이나 식물과 함께하는 방법입니다. 혼자 사시는 분들께 정말 추천하고 싶은 방법이에요. 반려견과 함께하는 할머니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이 녀석 때문에 매일 산책을 나가게 된다고 하시네요. 산책하다 보면 다른 강아지 키우는 분들과 자연스럽게 대화도 하게 되고 집에서도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이 든다고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이 녀석이 꼬리 흔들면서 반겨주니까 하루가 즐겁게 시작된다고 하시네요. 반려동물이 부담스러우시다면 식물부터 시작해보세요. 베란다에서 상추와 토마토를 기르는 할아버지가 계신데요. 상추 한 포기 심어놨는데 매일 물 주고 새싹 나오는 거 보는 재미가 쏠쏠하다고 하시네요. 자식들 와서 아버지가 기른 상추 정말 맛있다 하면 뿌듯하기도 하고요. 요즘은 방울토마토도 길러보고 있다고 합니다. 시작하기 쉬운 방법으로는 키우기 쉬운 식물인 상추, 파, 깻잎, 허브류가 있고요. 반려동물로는 작은 강아지, 고양이, 새가 있습니다. 아쿠아리움으로 물고기 기르기도 좋아요. 5번째로 새로운 친구 만들기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친구 만들기가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공통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파트 동네에서 산책하시면서 매일 같은 시간에 나오시는 분들께 먼저 인사해 보세요. 날씨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집니다. 마트나 시장에서 장 보실 때도 같은 상품을 고르고 계신 분께 어떤 게 좋은지 물어보시면서 대화를 시작할 수 있어요. 공원에서 운동하시는 분들과도 쉽게 친해질 수 있습니다. 게이트볼이나 그라운드 골프 같은 운동을 함께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팀워크가 생기고 친분이 쌓입니다. 도서관에서 같은 책을 읽는 분들과 독서 모임을 만들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72세 정미영 할머니는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이웃 할머니와 인사를 나누다가 친해졌다고 하시네요. 둘 다 손주 돌보는 이야기로 시작해서 이제는 함께 시장도 보고 서로 반찬도 나눠 먹는 절친한 사이가 되었다고 합니다. 외로움이 많이 줄어들었고 하루하루가 즐거워졌다고 하시네요. 6번째로 종교 공동체에 참여하는 방법입니다. 종교가 있으시든 없으시든 종교 공동체는 따뜻한 만남의 장이 될 수 있어요. 교회에 다니는 할머니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교회에 나가면서 삶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하시네요. 일주일에 2번씩 만나는 구역 식구들도 있고 함께 기도하고 찬송하다 보면 마음이 평안해진다고 합니다. 아픈 곳 있으면 함께 기도해 주시고 병원 갈 때 같이 가주시는 분들도 계신다고 하네요. 절에 다니는 할아버지도 있으신데요. 새벽 예불에 나가면 마음이 정말 깨끗해진다고 하시네요.
스님 말씀도 들으면서 인생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되고 같이 다니는 보살님들과 대화 나누는 것도 즐겁다고 합니다. 7번째로 봉사활동으로 보람을 찾는 방법입니다. 내 나이에 무슨 봉사를 하지 마세요. 어르신들만이 할 수 있는 소중한 봉사가 많아요. 매주 화요일마다 초등학교에 가서 아이들한테 책을 읽어주는 할아버지가 계신데요. 처음엔 아이들이 할아버지 말 들을까 걱정했는데 정말 집중해서 듣는다고 하시네요. 할아버지, 다음 주에도 와주세요 하면서 안기기도 하고 이런 게 진짜 행복이구나 싶다고 하시네요. 복지관에서 다른 어르신들께 스마트폰 사용법을 알려주는 할머니도 계세요. 나보다 나이 많은 분들한테 카카오톡 사용법, 유튜브 보는 법 가르쳐 드린다고 하시네요. 처음엔 내가 뭘 안다고 했는데 막상 해보니까 정말 뿌듯하고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느낌이 이렇게 좋은 줄 몰랐다고 합니다. 어르신 봉사 추천 분야로는 초등학교 독서 봉사, 복지관 프로그램 도우미, 독거 어르신 말벗 봉사, 도서관 정리 봉사, 환경정화 활동이 있습니다. 8번째로 전문가 도움받는 방법입니다. 마음이 너무 힘드실 때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용기예요. 부끄러운 일이 절대 아니거든요. 상담사 말씀을 들어보면 많은 어르신들이 상담은 정신 이상한 사람이 받는 거 아니야 하고 오해한다고 하시네요. 전혀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마음의 감기라고 생각하시면 된다고 하네요.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니까요. 무료 상담 서비스로는 보건소 정신건강상담, 복지관 심리상담, 1393 전화상담, 노인상담센터가 있습니다. 이제 정부에서 제공하는 지원 서비스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혼자 계신 어르신들을 위해 정부에서 정말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요.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라는 게 있는데요. 돌봄 요원이 매주 2회에서 3회 안부 확인하고 말벗도 되어드리고 필요하면 병원 동행도 해준다고 하네요. 간단한 청소나 식사 준비도 도와준다고 합니다. 서비스 내용으로는 주 2회에서 3회 방문 안부 확인, 생활교육으로 건강관리와 영양교육, 서비스 연계로 병원이나 복지관 등 일상생활 지원이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만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시면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하시면 되고요. 전화로는 국번 없이 129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독거노인 응급안전 알림 서비스도 있어요. 혼자 계시다가 갑자기 응급 상황 생기면 어떻게 하나 걱정되시죠? 이 서비스가 해결해드려요. 이용하시는 어르신 말씀을 들어보면 집에 센서가 설치되어 있어서 하루 종일 움직임이 없으면 자동으로 확인 전화가 온다고 하시네요. 응급할 때 누를 수 있는 버튼도 있고요. 혼자 있어도 안심이 된다고 합니다. 서비스 특징으로는 24시간 응급 상황 모니터링, 응급 버튼과 화재 감지 센서 설치, 유선전화 통한 안부 확인, 무료 설치 및 이용이 있습니다. 노인 무료 급식 서비스도 있어요. 혼자 식사하기 어려우신 분들을 위한 급식 서비스인데요. 급식소 담당자 말씀을 들어보면 매일 영양사가 짜는 균형 잡힌 식단으로 따뜻한 식사 제공해 드린다고 하네요. 집에서 드실 분들은 도시락으로도 배달해 준다고 합니다. 이용 방법으로는 경로당이나 복지관 방문 식사, 제가 어르신 도시락 배달, 밑반찬 서비스가 있고요. 지역 주민센터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실제 성공 사례들을 말씀드려 볼게요. 아내를 먼저 보내고 2년간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렸던 78세 김철수 할아버지 이야기입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나고 나서 정말 살기 싫었다고 하시네요. 하루 종일 집에만 있으면서 술만 마시고 아들, 딸들이 걱정해도 나 혼자 괜찮다고만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복지관에서 상담사분이 찾아오셔서 할아버지, 바둑 두실 줄 아세요? 하고 물어보시더라고 하네요. 젊을 때 바둑을 좋아했었거든요. 그래서 복지관 바둑 동아리에 나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처음엔 한 달에 한두 번만 갔는데 바둑 두시는 분들과 이야기하다 보니까 마음이 조금씩 편해졌다고 하시네요. 지금은 바둑 동아리 회장도 하고 초보자들 가르치기도 해요. 살맛이 다시 생겼다고 합니다. 자녀들이 모두 해외에 나가 있어 극심한 외로움을 겪었던 72세 박순심 할머니 이야기도 있어요. 아들 둘 다 미국에 있고 딸은 캐나다에 있다고 하시네요. 처음엔 자식들 잘 됐으니까 괜찮다 했는데 점점 혼자 있는 시간이 견디기 힘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아파트 옥상에 있는 텃밭을 얻어서 채소를 기르기 시작했다고 하시네요.
처음엔 상추 한 포기도 제대로 못 길렀는데 같이 텃밭 하시는 분들이 이것저것 가르쳐 주시더라고 합니다. 지금은 상추, 깻잎, 토마토, 고추까지 다 기른다고 하시네요. 수확한 채소는 이웃분들과 나눠 먹고 무료 급식소에 식재료로 쓰시라고 주기도 하신답니다. 텃밭 친구들과는 이제 가족처럼 지낸다고 하시네요. 아프면 서로 챙겨주고 기쁜 일 있으면 함께 축하하고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이 든다고 합니다. 스마트폰도 모르고 세상과 단절되어 있다고 느꼈던 75세 이영수 할아버지의 변화 과정도 있어요. 젊은 사람들은 다 스마트폰 하는데 나만 모르니까 소외감이 컸다고 하시네요. 손주들도 할아버지는 카톡 몰라서 답답해 한다고 하고요. 복지관에서 스마트폰 초보 교실 한다고 해서 용기 내서 신청했다고 합니다. 처음엔 정말 어려웠다고 하시네요. 글씨는 너무 작고 어디를 눌러야 할지도 모르겠고요. 그런데 선생님이 정말 친절하게 가르쳐 주시더라고 합니다. 같이 수업 듣는 할머니, 할아버지들과 서로 도와가면서 배우니까 더 재미있었다고 하시네요. 지금은 카카오톡으로 손주들과 매일 대화하고 유튜브로 트로트도 듣고 날씨 확인하고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열렸다고 합니다. 요즘은 다른 어르신들한테 스마트폰 사용법 가르쳐 드리기도 한다고 하시네요. 마지막으로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론만으로는 변화가 없어요. 지금부터 구체적인 실천 계획을 세워보세요. 매일 체크할 수 있는 간단한 목록을 만들어 보세요. 가족에게 연락 한 번 하기, 전화든 문자든 카톡이든 상관없어요. 집 밖으로 나가기, 산책이든 장보기든 이웃 만나기든요. 새로운 사람과 대화 한 번 하기, 좋아하는 활동 30분 이상 하기, 긍정적인 생각 3가지 떠올리기, 감사한 일 하나 찾기, 내일 할 일 하나 정하기를 해보세요. 주간으로는 가족과 직접 만나기, 새로운 장소 방문하기, 새로운 사람과 친해지기, 취미 활동이나 학습 참여하기, 누군가를 도와주기, 건강 관리하기로 운동을 해보세요. 실천하다 보면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그럴 때를 위한 동기부여 방법들을 알려드릴게요. 성공 일기를 써보세요. 매일 저녁 10분씩 오늘 잘한 일 3가지를 적어보세요. 적는 것의 힘은 이미 위대한 성공자들이 수없이 말하고 있답니다. 새로 만난 사람, 배운 것, 즐거웠던 순간을 기록하고요. 일주일마다 읽어보며 성취감을 느껴보세요. 목표도 설정해보세요. 한 달 후 목표로는 새로운 친구 3명 만들기, 3개월 후 목표로는 취미활동 정기적으로 참여하기, 6개월 후 목표로는 봉사활동 시작하기, 1년 후 목표로는 활기찬 노년 생활 만들기를 해보세요. 작은 성공에도 자신에게 상을 주세요. 새로운 친구 1명 사귀면 좋아하는 음식 해먹기, 한 달 꾸준히 활동하면 새 옷 한 벌 사기, 봉사활동 시작하면 가족과 특별한 식사하기 같은 것들 말이에요. 가족들에게도 알려주세요. 내가 이런 활동을 시작했다고 이야기하면 가족들이 응원해주고 격려해줄 거예요. 때로는 함께 참여해달라고 부탁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어르신 여러분, 외로움은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감정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방법들 중에서 가장 쉬워 보이는 것 하나부터 시작해보세요. 가족에게 전화 한 통 거는 것, 이웃에게 인사 한 번 건네는 것, 가까운 복지관에 발걸음 한 번 옮기는 것부터 말이에요. 기억하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세상에는 당신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당신의 경험과 지혜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 당신의 따뜻한 마음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지혜롭고 더 여유로워집니다. 이 여유와 지혜로 새로운 관계를 만들고 새로운 즐거움을 찾아보세요. 오늘이 어제보다 조금 더 밝은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너무 외롭고 힘드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보건소나 복지관에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상담받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오히려 자신을 사랑하는 현명한 선택입니다.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활기찬 노년을 보내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좋은 영상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